오케이, 또 일로 와. 야, 어쩌. 높이. 일로 와. 어쩌.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뚱이입니다. 8월달이나 9월달에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렌즈의 출시가 없었는데 캐논에서 이렇게 렌즈를 출시를 해줬네요. 일단 놀고 있어라. 높이가 조금 안 맞네. 얼마 전에 EOS R7과 10이 출시를 해가지고 제가 R7에 대한 리뷰를 했고 그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고급 기종의 바디들과 렌즈만 출시가 되다가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바디들이 출시됨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기분 좋은 촬영의 시작입니다. 못 볼 줄로만 알았던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요즘에 기분 좋은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캐논에서 EOS R7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보급 라인의 RF 시스템의 렌즈가 2개가 출시됐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RF 1530의 초광각 줌 렌즈가 출시를 했고요. RF 24mm f1.8 렌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2개의 렌즈에 대한 리뷰를 할 거고요. 제품을 받은 지는 한 2주가 지났고 여기저기서 좀 써보고 있다가 내일 또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각종 테스트나 이것저것 촬영을 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EOS RP에다가 FHD 30프레임에 15mm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RF 렌즈입니다. 풀프레임 기준의 렌즈이기 때문에 캐논의 EOS R10이나 R7을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화각에 곱하기 1.6을 해줘야 됩니다. 둘 다 동영상에 엄청난 특화된 바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의 사진용 풀프레임 렌즈 RP라고 생각을 하고요. RF 라인에서 가장 고급 라인인 R10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조금 더 사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광각 렌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셀피 촬영을 좀 하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뭐 선예도 테스트, 포켓 테스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했으니까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오늘 데리고 갈 거고요. 뚜나 상팔자입니다. 이번에 RF 보급 라인에서 광각 라인의 렌즈가 총 2개가 출시가 되었죠. 첫 번째로 풍경, 인물, 브이로깅, 셀피 촬영에도 최적인 1530의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L 라인업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운 약 390g이고요. R10이나 R7에서 사용할 때 약 24mm에서 48mm의 화각을 커버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풀프레임에서 이 화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초광각 영역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사진 구도, 화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15mm는 생각보다 어려운 화각입니다. 그렇지만 매력이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자인도 매트한 블랙 재질에 호불호가 딱히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mm MF 사용 시에 매크로 촬영에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풍경이나 건축 사진 외에도 왜곡을 이용한 재미난 영상이나 사진을 찍기가 좋을 겁니다. 자체 손떨림 보정을 탑재하고 있으면서 포커스링, 줌링, 포커스 컨트롤 모드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F, MF 버튼이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도 표현에 유리하면서 광각을 커버할 수 있는 24mm f1.8 마크로 렌즈입니다. 특징은 두 렌즈 중에서 뭐가 좋고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광각을 커버하는 화각에서 조금 더 어두운 환경에서 이점이 있으면서 심도 표현, 선예도 등등의 부분에서 줌 렌즈보다는 단 렌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심도 표현이나 선예도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 다양한 화각대인 1530 광각 줌 렌즈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24mm까지는 미니 삼각대로 브이로깅 영상
영상 촬영, 셀피 컨트롤을 해도 충분히 커버는 가능한 화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크롭바디에서 약 38mm f1.8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렌즈 중에서는 활용도가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OS R10에서는 바디캡으로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 약 270g의 가벼운 무게와 스테빌라이저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요, 매크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풍경 건축 쪽으로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마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1530 렌즈와는 다르게 포커스 컨트롤 버튼 자리에 AF, MF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재질 디자인 또한 크게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외형과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결과물과 테스트들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왜곡입니다. 24mm도 광각 렌즈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1530, 특히 15mm는 정말 초 광각 렌즈예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것도 약 16mm로 가까이서 찍고 있는데 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뻗게 되면 뭔가 모르게 외계인 같은 느낌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만 하게 되면 왜곡을 이용을 하면서 조금 독특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JPG 사진으로만 찍는다라고 봤을 때 내가 보는 것 그대로 수평이 잘 맞게끔 찍히게 되는데 로우로 가게 되면 왜곡 보정이 먹힌 채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작업을 거쳐줘야 되는데 우선은 보정을 하고 난 뒤에 포토샵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렌즈 교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플러스로 가주게 되면 왜곡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 광각 렌즈에서 왜곡 보정을 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찍히니까 왜곡이 조금 더 심하더라 라는 것들을 점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상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찍거나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뭐 대두샷이라든지 뭐 키다리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24mm에서도 이미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입문자분들이 이 렌즈를 이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으로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인물 말고 풍경을 찍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바다라고 봤을 때 바다를 찍으면 개미처럼 나옵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광각으로 찍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에 있는 건물, 어디 건축물, 실내라든지 뭔가를 찍으려고 하는 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왜곡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웅장하게 표현이 됩니다. 적당히 멀어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저는 눈높이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15mm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한 16mm 화각은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mm 차이가 아주 크니까 15mm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과 15mm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like that for you. Hey.
a super bad bitch, feel like Jonah Hill. Look at how she walk, yeah, you know it's real. No question, if she like attention, I gotta give it to her, yeah, you know the deal. I'm a boss, I swipe that for you. Girl, you look good, you top 10, amazing. Spark a new flame, I like that for you. Yeah, tell me what you want, I like that too, baby. Treat my hoes like the plugins on this damn song. I cracked them all. You know I love it when you got that ass bouncing on me like a basketball. Baby, you could have it all. 24mm f1.8 1530 포커스 브리딩을 한번 봤습니다. 포커스가 뒤에서 앞으로 잡힐 때 화각이 조금 좀 일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극대화하기 위해서 R10이랑 R이랑 4K 촬영을 하게 되면 크롭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크롭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24mm f1.8은 심도 표현은 당연히 잘 나오게 되는데 울렁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그렇고 24mm도 그렇고 다 포토 렌즈입니다. 시네마 렌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AF를 MF로 바꿔가지고 내가 컨트롤을 할 때 예민해요.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이 엄청 길기 때문에 부드럽게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여기에는 1530 렌즈로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조리개가 f1.8에 비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심도 표현이 좀 덜 되긴 하지만 30mm로 당겨가지고 그래도 가장 앞에 붙이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호흡이 길어요. AF가 앞에서 뒤로 쫙 움직이는데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24mm f1.8보다는 현저히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MF로 사용을 할 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530 렌즈랑 24mm의 강점은 매크로 촬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24mm도 그렇고 렌즈랑 한 요 정도 떨어져도 AF가 잡혀요. 캐논에는 AF 맞지만 여기 할아버지 얼굴에는 AF가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찍었을 때는 충분히 15mm에서 AF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530도 마찬가지입니다. 30mm보다는 15mm에서 MF를 활용을 했을 때 거의 붙어 있는 수준도 AF를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접사 같은 부분에서도 좀 용이할 거고요. 접사를 이용하면서 왜곡까지 컨트롤을 하게 되면 단순히 광각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거 활용만 잘하면 꽤나 재미있는 촬영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렌즈들도 마크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뭐 없이 나온 것보다는 있게 나온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강아지 지나갑니다. I went down in the morning and my senses all went wild. I got my cup of coffee and I sat there for a while. I won't watch the news today, it always brings me down. And you know I miss you and your perfect little smile. Welcome to America, you're in my heart where I'm in Rome. Welcome to America, it's been so long since
이렇게 해가지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2주하고 조금 더 1530 그리고 24mm f1.8 렌즈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한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카메라 바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카메라를 사서 제작 활동을 하면서 그 금액을 충분히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라도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취미로 봤을 때는 그런 금액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바디도 그렇고요, 렌즈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EOS R7 그리고 여기에 있는 EOS R10이 나온 것도 좀 고마운 일이긴 한데, RF 라인에 보급 라인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용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해서 RF 보급 라인이 광각부터 망원까지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플래그십 라인의 렌즈들 있잖아요. 걔들은 방진 방적들 다 지원하면서 비네팅이나 뭐 포커스 브리딩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이 렌즈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네 마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렌즈에 부담 없이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렌즈와 카메라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캐논이 만들어냈다, 요거에 조금 의미를 두면서 뭐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것은 제가 영상 결과물이나 테스트에서 이미 다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캐논 23mm f1.8 1530 광각 줌 렌즈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화이팅!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